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반드시 끝내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아이엘리 피시베크 지음, 김은영 옮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매번 고심 끝에 세운 계획을 끝까지 끝내지 못했다면 자신에게 맞는 목표 설계법을 몰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최고의 행동 과학자가 18년의 연구 끝에 밝혀내어 수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14가지 셀프 동기부여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해낼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1. 강력한 목표 설정, 2. 최고의 몰입, 3. 전략적 자기 통제, 이 세 가지로 죽어라 노력만 하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목표 달성의 비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하지 말고 혼자 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하면서 작심삼일 중도 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합니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거나 무언가를 이루는 삶을 살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 없이는 조금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팬데믹 상황인 2020년에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집중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안간 힘을 썼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건강, 직업, 아이들 교육, 하물며 친구와 커피를 마시는 일까지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일을 사랑하지만 항상 의욕적으로 일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자발적 동기부여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서 먼저 저자 스스로 글을 쓰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만약 심리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를 한 방에 모아놓고 동기부여 방법을 묻는다면 하나같이 환경을 바꿔야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정답이라고 내놓을 것입니다. 이는 행동과학의 기본 원칙이며 동기과학 분야가 이룬 많은 발견의 기초가 됩니다. 기업은 조직의 목표를 세워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업 성취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격려하고 의사는 진찰을 통해 환자가 의료 지시에 잘 따르도록 유도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기업은 에너지 절약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에너지 보존을 도모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동기과학의 귀중한 연구 결과를 학생, 동료, 고객 혹은 이웃에게 동기를 부여할 때 적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동기과학의 통찰을 자발적 동기부여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을 바꿔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프면 뭐가 됐든 보이는 대로 먹게 됩니다. 만약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다면 냉장고를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채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들에게 건강에 좋은 것을 먹고 싶다고 말해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넛을 집으려고 할 때 가족이 말릴지도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림이 잔뜩 들어간 도넛을 떠올릴 때 맛있다에서 해롭다로 인식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래? 앨리스가 묻자 채셔캣이 그거야 너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렸어 라고 대답합니다. 루이스 캐럴의 유명한 동화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이 대화는 내가 해마다 경영학 수업에서 활용하는 역할극 활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은 방금 추락한 수상 비행기의 승객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 다음 팀별로 인원을 나누고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정합니다. 이때 학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냥이나 도끼 같은 물건을 골라 캠프를 마련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침반과 지도책을 골라 직접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찾아 나설 것인가 라는 목표를 정하지도 않은 채 대부분 물건부터 고릅니다. 닥치는 대로 상반된 물건들을 고르며 티격태격하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앨리스와 학생들이 저지른 실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특정한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같은 자리를 맴돌기 쉽습니다. 또 방금 전 자신의 행동이 목표와 상반되더라도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마카롱 만들기 수업에 등록한 날 다이어트를 결심하기도 하고, 새차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적금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목표는 강력한 동기부여 도구입니다. 분명한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 뿐만 아니라 나아가게 도와줍니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이 가진 여러 방법을 동원합니다. 정신적, 신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인맥을 동원합니다. 출산이나 이직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이나 운동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의지력과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강아지 입양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정한 목표도 시간이 지나면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일단 목표를 정하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강력한 목표는 가장 큰 소망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동기가 부여되기 위해선 목표가 하기 싫은 일이 아닌 강렬한 바람이어야 합니다. 법을 공부하는 것은 바람이지만 사법고시 공부는 하기 싫은 일일 것입니다. 부모가 되기를 꿈꾸는 것은 바람이지만 아이 없이 살기로 했다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출산을 마음먹었다면 그 바람은 매우 힘겹게 느껴질 것입니다. 목표는 수단이 아닙니다. 강력한 목표는 얻고 싶은 것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기 싫은 일이 아닌 강렬한 바람을 목표로 정해야 합니다. 외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라도 12달러짜리 칵테일 한 잔을 주문할지 말지 망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액수를 발레 주차비로 지급해야 한다면 잠깐 고민하거나 자리를 찾아 주차장을 두서너 바퀴 돌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해 주차비는 식당으로 들어가 음식이라는 목표 앞에 앉게 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불을 망설이는 것입니다. 배송비나 선물 포장비 역시 최고의 선물을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지불을 꺼립니다. 차라리 선물에 돈을 더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대체로 사람들은 목표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지만 수단에는 투자를 꺼립니다.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기업 역시 소비자들이 수단의 비용 지출을 꺼린다는 사실을 고려해
제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시켜 배송비가 무료라는 인상을 줍니다. 따라서 비용보다는 이득 측면을 고려해 목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보다는 취업으로, 계약금 마련을 위한 저축보다는 내 집 마련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을 하고 집을 마련하는 일은 바라는 결과입니다. 반면 이력서 작성과 계약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값비싼 수단입니다. 즉, 목표 달성은 신나고 즐거운 일이지만 수단을 처리하는 과정은 성가신 일입니다. 성공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연애를 하든 물구나무 서기를 하든 전문가든 초보자든 무언가 결심을 할 때는 목적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려면 동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고 자신이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는 여러 개의 목표를 조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표나 소망 중에는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이끄는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관리하고 목표 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넷째는 사회적 지지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 방해를 한다면 목표 달성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목표 달성이 수월해집니다. 성공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필수 요소 4가지는 걸음마를 떼는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미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상대의 동기를 높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셀프 동기부여 전략 14가지를 꼭 메모해 두셨다가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지를 믿기보다 목표를 밀도 있게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계하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만들 보상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내적 동기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터득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관점에 따른 몰입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중간 과정을 지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부정적 피드백의 가르침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는 위기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목표가 너무 많을 때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세워야 하며 외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통제력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를 선택하고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서로의 목표를 지지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행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내적 동기를 활성화하는 법, 자기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이 반쯤 있는 컵을 보고 물이 반쯤 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일들을 떠올릴 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다양한 심리학, 행동과학적 실험 사례를 통해 목표를 이루려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의 비밀을 알게 되면
작심삼일 중도 포기의 지옥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최적화된 동기부여 전략을 짤 수 있게 됩니다. 이 책 반드시 끝내는 힘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작심삼일에서 벗어나 모든 계획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